새로운 포맷 하려니까 다 쓴 것 같아요. 가운데로 오실래요?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빠 도반장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전한나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를 또 한번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두 번째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로 한번 도반장 TV 나왔었고, 오늘은 1,000권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옆에는 또 오늘은 도반장 TV 사상 최초로 3명이 함께하는 걸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에서 책 읽어주는 라디오 파블로를 읽어요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특급 게스트 한 분이요. 3명 있어도 게스트 한 분. 방청객이 이제 2명. 네. 우리는 이제 부모로 방청객으로 우리 전한나 작가님이 이제 3번째 책을 또 자녀 독서법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녀 독서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과 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 전한나 작가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저의 입장은 굉장히 불가능한데 우리 김하진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하루에 책 한 권 읽는 거 어떻게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저도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어떻게든 읽으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요. 하루에 한 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한 권도 쉽지 않은데 일을 다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뭐 작가님도 김하진 아나운서도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일을 하면서 1일 1도 아니 특히 뭐 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궁금합니다.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루 한 권 책 읽기 한 지는 2013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횟수로 한 8년째 정도 됐어요. 사실 저한테는 하루에 이제 밥 3끼 먹듯이 하루에 한 권 책을 먹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불면증이 와서 밤을 새서 밤 새면은 뭐 한 7시간, 9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권씩 읽다가 책을 읽으면서 점점 제가 불면증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계속 읽게 됐어요. 저는 시간을 뭐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내서 읽을 수는 없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회사에 가서 퇴근하고 저녁에 자기 전 아니면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는 중간 이렇게 틈틈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결국은 틈틈이 네. 읽는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닐까? 네, 정말 그 틈새 독서가 그 시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시간에 사실 졸려갖고 지하철에 푹푹 졸기도 해야 되고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얘기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밤에 잠을 되게 많이 자요. 네. 별 일이 없으면 한 10시에 아이들 재우면서 자고 아침에 보통 아이들 깨는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밤에 한 9시간 정도를 자면 낮 시간에 뭐 차 타고 이동하거나 이럴 때 별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책을 또 읽게 되고요. 제가 책 읽는 스케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7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15분 동안 전 책을 읽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이제 아이들 밥 간단하게 차려주고 또 15분 동안 출근 준비를 해요. 옷 입고 가방 싸서 나오고. 그리고 회사를 제가 일부러 30분을 일찍 가거든요. 그럼 제 자리에서 30분 동안 책을 읽어요. 그리고 업무하다가 점심시간에 저희는 구내 식당이 있어서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또 시간 남은 만큼 또 책을 읽고요. 업무가 다 끝나면 또 30분 책을 더 읽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전 이미 2시간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그럼 제가 집안일 하다가 아이하고 놀다가 다 때려치고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또 제가 또 책을 읽어요. 이렇게 하면 평일에 하루 한 3시간 책을 읽고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무조건 저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하고 이렇게 집에 두고요. 저 혼자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쭉 책을 이렇게 읽고 오는 시간을 주말마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틈틈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읽어요. 야,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 비법인 거네요. 그쵸? 그쵸? 네. 평소에 짜투리 씨가 스마트폰 대신에 그쵸. 졸음 대신에 네, 책을 네. 읽고 그쵸.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이라면 토요일은 아빠에게 오롯이 육아할 기회를 주시면서 집을 탈출해야 돼. 그쵸. 있으면 맞아요. 안 돼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독서 어렵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쉽게. 네. 네. 자, 이게 어렵지 않은 독서법은 이제 여러분들 실천하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지혜도 실천 안 하면 의미가 그럼요. 없으니까 그치. 여러분들의 실천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독서 평가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가님의 방법, 비법.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좀 책은 사실 많이 읽거든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은 뭔가 기록을 남기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게 분명히 열심히 책을 읽고 밑줄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책 표지를 봐도 이 책을 제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어쩔 때는 한 50쪽, 100쪽 읽다가 이거 읽었네?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 그런 경우 그러셨어요? 저도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어. 애기 막 둘 낳고 이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맞아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까먹는데 내가 매일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부분 필사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부분 네. 필사요? 네. 책 한 권을 전체를 다 필사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밑줄을 쳐요. 밑줄 친 것 중에서 한 문장을 공책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읽는 와중에 네,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하는데 음. 저도 처음에는 다 읽고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읽고서 바로 정리를 안 하면 제가 다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앞에 책을 정리 못한 거에 대한 그 부담감 네,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밑줄 치면서 동시에 한 문장 따라 쓰기를 하고 있는데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고요. 아 진짜? 책 한 권에 A4 한 장, 네. 앞면만 그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또 필사를 뭐 예쁜 글씨로 해야지 많이 해야지 또 이렇게 신경 쓰면 또 책을 또 안 읽게 돼요.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게 목적이고 따라쓰기 하는 거는 기억을 하기 위한 부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예쁜 글씨로 안 쓰고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필사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필사한 거를 한 번만 쓰고 끝나면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는데 정리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필사한 공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내가 뭐를 필사했는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책은 한 달 동안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책은 한 달이 지나서 봐도 너무 좋다 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타이핑을 한 번 더 치는 거죠. 쳐서 블로그나 페북이나 이런 데 올려요. 직접 카드 뉴스도 만드시는 네네네. 거예요? 직접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눈으로 책을 한번 읽고 밑줄을 한번 또 치고요. 손으로 따라쓰기를 한번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종이를 읽어보고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달 동안에 그 책을 5번을 다시 반복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저희가 이제 망각곡선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요. 1시간 안에 20%를 잊어버린대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 안에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수기로 하다가 요새는 또 SNS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데에다가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저는 준비물이 볼펜하고 종이 한 장. 이게 있어야지 책을 읽고 나서 진짜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필사하는 거 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필사를 하니까 기억력도 되게 좋아지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처럼 기억력 나쁜 사람들 네, 기억력이 아. 좋아져요. 왜냐하면 눈으로만 읽었을 때 하고 손으로 한 번 더 쓰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잠깐 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말로 읽으면서 네,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어떤가요?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독서 모임 가는 거 추천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한 거를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까먹는데 내가 말을 하면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맞죠. 네, 왜냐면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 귀로 제가 말하는 걸 또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반응을 살피니까 제가 눈으로 또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만 할 때보다 내가 말을 하면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가시면 좋아요. 저는 독서 모임은 안 껴주셔갖고 못 가봤는데 왜냐면 지방에 독서 모임 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저도 좀 끼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작가님 그 책을 읽다가 네. 좀 집중이 안 될 때 소리 내서 좀 읽으면 낭독. 네, 좋아요. 낭독을 하면 이게 좀 맞아요.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것도 맞아요, 하나의 맞아요. 방법일 수 있나요? 네,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그런 방법 쓸 때가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저녁에 9시에서 10시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거든요. 책 읽을 사람 같이 읽자라고 하는데 저희 애들이 가끔은 같이 읽고요. 네. 가끔은 안 읽어요. 텔레비전 볼 때도 있고 네.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 제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저도 이렇게 조그맣게 중얼중얼 해서 소리 내서 읽는데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갑자기 팍 생겨요. 그래서 낭독으로 독서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이런 맞아. 읽다 보면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요. 예. 책을 읽다가 이 책과 관련돼서 혹은 전혀 상관없는 딴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눈으로 책을 읽는데요. 눈으로 책 읽는 속도보다 도반장님의 뇌 속도가 더 빠르신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네, 하신 집중은 거죠. 안 돼요. 아니, 네, 저도 네. 그런 게 막 맞아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거 어디서 맞다 전한나 작가님 책에 있었어 들었어 하면 갑자기 그걸로 생각이 맞아요. 나요. 네. 그래서 눈의 속도하고 내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어서 그럴 때도 좋은 게 낭독이에요. 낭독. 왜냐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 딴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요. 틀리게 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눈하고 내 속도를 맞추는 방법이 낭독 독서 되게 좋고요. 전 사실 이거를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한 7살 이제 한글 좀 아는 아이부터 1학년, 2학년 정도 아이들은 낭독으로 책을 읽게 하면 집중력이 되게 확실히 좋아지고요. 맞아요. 또 애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엄마들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낭독으로 읽히면 그게 한 번에 딱 확인이 돼요. 그쵸. 또 이걸 되게 추천하는 이유가 엄마들이 아이가 책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줄거리 막 물어봐요. 여기 누가 나왔냐, 네네. 무슨 이야기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안 되거든요. 맞아, 어려워요. 내 구조상 안 돼요. 네. 맞아. 안 돼.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네. 아이들 스피치 하시니까 맞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아무리 정확하게 읽었어도 이게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낭독 독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 되게 추천하고 집중 안 되는 엄마들 되게 추천해요. 와, 네, 저 그럼 되게 잘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네, 오. 지금 이제 7살에서 8살 넘어가죠. 3월에 이제 아. 입학하니까. 네네. 그래서 뭐 둘째 씻기고 있고 이러면 먼저 씻은 첫째가 먼저 나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네. 엄마랑 책 읽을 자기 전에 아. 책 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소리 내서 읽어요. 오. 네. 오. 그러면 둘째도 이제 잘 모르던 내용이라도 네. 막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네, 하면서 네, 네. 오빠가 또 읽는 읽는 소리를 거를. 스스로 들으니까 맞아요, 오빠 맞아요. 그거 뭐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세 명이서 같이 맞아요.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맞아요. 읽어볼까? 하고 네. 읽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잘하고 좋은 있는 것 방법이에요.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희 아들이 네. 약간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냐면 꼭 화장실에 이제 일보러 가면 꼭 그 밖에 CD를 갑자기 틀어요. 동화책 CD를. 그리고 자기가 넣으면 끄거든요. 하나의 루틴이 됐네요. 네. 아니, 습관적으로 그거를 들어가서 자기가 책 읽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야지만 이런 건 어떻게 좀 놔둬야 될지.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면 맞아요. 그러면 안 이제 돼요. 응가를 다 했는데 그걸 계속 듣고 들으려고. 싶어서 맞아요. 거기 앉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절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과정이니까 그쵸? 그쵸.
근데 나중에 커서도 그러면 뭐 아직은 어리니까. 네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아, 귀여운가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낭독도 독서하는 방법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이거는 뭐 사실 편한데 영어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김하진 아나운서님도 이런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책을 다양하게 골고루 접하고 읽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는데요. 자, 이럴 때 고민은 그렇게라도 읽으라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책을 싫어하게 될까 봐 이런 고민이 같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네요. 그쵸.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랑 사실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엄마들도 자기계발서만 읽는 엄마가 있고요. 네. 육아서만 읽는 엄마가 네. 있고요. 맞아요. 에세이만 읽는 엄마가 있어요. 또 아빠들은 그런 거 말고 무협지만 읽는 아, 아빠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우리 영웅 네, 네. 역사서만 읽는 아빠들이 네.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가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아이가 책이라는 매체하고 일단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자연이나 과학이나 공룡 이런 책을 좋아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게 좋아하는 출판사가 달라요. 출판사가 달라요? 예를 들면 둘 다 공룡책을 제가 꺼내놓으면 한 아이는 실사로 된 사진 같은 그런 책을 좋아하고 한 아이는 그림으로 일러스트로 그린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있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아이는 내용을 하도 많이 읽어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인데도 맨날 같은 책만 네. 읽어달라고 하는 맞아요, 이런 아이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너 100번이나 읽었잖아 200번 읽었잖아 싫지만 그 아이 마음에는 아직 충분하게 읽지 않을 거야. 그 아이 기준에서 한 300번이 읽어야지 됐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계속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긴 한데 이제 조금 고학년 올라가면 그렇죠. 고심이 예, 되실 예, 것 같아요. 예. 그때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아이들이요 한 분야를 꽉 차게 읽고 나면 다른 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꽉 차게 안 읽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향이 조금 남성적인 기질이 많이 있다 전혀 그렇게 보니까 안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한 800권까지요. 네. 문학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럼 뭘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과학책이나 사회과학. 역사나 철학, 종교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좀 되게 이성적이고 답이 딱 나와 있는 혹시 그럼 48제 잘 봐주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랩이 네. 그래서 제 관심사가 그쪽에 없다 보니까 근데 800권 정도 읽고 나니까 이제 문학을 읽어볼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문학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문학을 좀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고 나면 이제 다른 걸 읽어볼까 하는 시점이 오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직 아이가 스스로 책을 못 읽는데 어떤 특정 책 아니면 특정 분야만 많이 읽어달라고 하시면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책 읽어달라고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있거나 자기 전이나 이럴 때 그냥 엄마가 되게 재미있게 완전히 다른 분야 책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막 소리내서 동화 구현하듯이 이렇게 읽으면 애들이 엄마 나 그 책 싫어 이렇게 하면 너 읽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애들이 놀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읽고 있으면 와서 막 기웃기웃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더라도 애들이 놀거나 뭐 딴청하거나 이럴 때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그냥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야가 바뀔 수 있고 혹시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라면 저는 자기 전에 아이 책 읽어줄 때 하루에 아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고르게 했거든요. 첫째 날은 첫째가 원하는 책, 둘째 날은 둘째가 그쵸. 원하는 책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마다 취향이 달라서 안 읽는 책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에 그 책 읽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정서적인 시간이어서 애들이 나 이 책 싫어 나 저거 하면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지만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옆에 뒤에 이렇게 딱 열려있어요. 끼고 있으면 맞아요. 듣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아까 전한나 작가님 우리 방송하기 전에 뭐 고스톱 얘기만 했잖아요. 얘기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고스톱 안 가르쳐주고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안 하는데 알아서 가서 갑자기 기웃기웃거려요. 심심하다 네, 보면 네, 네. 맞아요. 엄마는 뭐 하나 맞아요. 싶어서. 그쵸. 그러니까 책도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는 원래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는데 저희 첫째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책 읽고 책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최고 극찬.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애가 맨날 책을 읽는 아이는 아니에요. 남자아이고 5학년이니까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가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엄마가 추천해준 책은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책 분야를 뺏지 마시고 네. 존중을 해주시면서 뭐 자기 전 책이나 놀 때 읽어주는 책을 엄마가 좀 읽어줬으면 하는 책으로 이렇게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 이건 뭐 고민이 쉽게 이거대로 실천만 오늘은 실천 소스. 네. 그쵸? 실천만 하면 되는데 실천 안 해서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 거는 누구 탓? 엄마 탓. 엄마 탓.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수정해야 네. 되는 게 왜 엄마만 꼭 그걸 해야 되냐는 거지.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엄마도 일하잖아. 요즘은 맞벌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좀 아빠가 해야지. 네. 그렇죠. 네. 아버님들도 네. 그 어머님 아버님 영상 안 보시면 이거 꼭 보시라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 그런 말 하죠. 지는 실천 안 하면서라고. 제가 실천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질문이요. 책을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읽고 나서 어느 한 장면에 대한 기분을 물어보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 답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읽은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네. 저는 그냥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책 읽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 책을 읽고 싶을까? 어떠세요? 어떻게 안 좀- 읽고 싶죠. 그쵸.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리고 엄마 마음에는 그걸 계속 읽고 확인하고 나면 싶죠. 잘 읽었나 맞아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응,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책 읽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읽고 나면 꼭 뭘 쓰라고 해요. 아, 막 여러분도, 독서장. 내가 이 책 공짜로 줄 테니까 읽고 나면 독후감네 이러면 읽고 싶을까요? 안 읽고 싶어요. 당연히 안 읽기 읽고 싫죠. 싶어.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애들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그냥 즐기게 놔주시면 좋은데 꼬치꼬치 물어보지 뭐 쓰라고 하지 숙제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읽기 싫은 게 맞아, 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제 책 읽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낭독으로 읽기만 해도 끝. 그거만으로 아이가 책을 읽는 연습이나 네. 제대로 읽는 거는 되고요. 근데 3학년 때부터 그 책의 글밥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때는 낭독으로 읽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는 아이가 속으로 책을 읽을 때 다 읽고 나면 읽은 책에 대해서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아이가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 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대화를 하라고 하면 엄마들이 구두 테스트를 해요. 맞아요.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주인공이 누구야? 걔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데 예를 들면 저희 셋이 같은 책을 읽고 대화를 한다면 제가 두 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만약에 그 작가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엄마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맞아. 애들이 책을 읽고 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이게 대화가 네. 나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고 맞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넘기면 되지 네. 자꾸 그걸 각인시키고 맞아요. 확인시키고 네, 뭐 네, 이러려고 네, 하면 안 네, 좋으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기 나왔는데 이거 있잖아요. 오늘 저한테 선물 주신 거 이게 또 동기부여 하나 되지 않을까? 조금 또 요거를 하나 화요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책 저금통인데요. 이렇게 펼쳐서 접으면 우유깡 모양의 저금통이 돼요. 이쁘죠? 네, 저도 이게 선물 받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100원을 줘요.
그럼 여기에 꽉 채우면 한 10,000원 정도?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웬만하면 다 사주는데, 제가 안 사주는 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요? 김하진 아나운서는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들었어요. 우리 엄마들 제일 두려워하는 학습 만화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학습 만화를 안 사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학습 만화를 이렇게 많이 권수를 읽어도 그거는 줄글을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의 분위기로 내용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읽기 능력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 학습 만화를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는데 요렇게 모은 돈으로는 너가 하고 싶은 장난감을 사도 되고 책을 사도 된다.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꼭 책이 그쵸. 아니어도 돼요. 글밥을 읽는데 그래서 모은 돈으로 그쵸. 너가 장난감 네, 사든 네, 네. 학습만 하든 네가 네, 하고 네. 싶은 걸 해라. 그리고 요새는 또 책의 종류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뭐 카카오 프렌즈에서 막 이런 만화책도 맞아, 나오고 맞아. 엉덩이 탐정 책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뭐 그림 그리기 도감 막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서 애들이 그런 것도 되게 사고 싶어 엄청 하거든요. 사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줄글 책을 읽었을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방법을 써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완전 꿀팁만.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의 또 마지막 질문. 요거는 뭐, 이제, 아실 분들 너무 잘 아시는 책이긴 한데, 1,000권의 법칙을 아직도 못 읽은 분들이, 네, 이 책을 읽으면, 네. 어떤 행복과 어떤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2017년에 쓴 처음 책이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책을 1,000권을 읽었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100권 정도 읽고 났더니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이제 없어지게 됐고, 한 300권 정도 읽고 나서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게 됐고, 또 500권 읽고 났더니 제가 삶에 의욕이 없었는데 의욕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고, 800권 읽고 나니까 책을 너무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써서 1,000권을 읽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엄청 부자가 되거나 뭐 성인이 되거나 천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우울증, 불면증이 없어지게 우울증, 됐고요. 불면증이 없어졌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교육관을 되게 바르게 세우게 됐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고. 누구나. 네,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앞으로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행복한 아이가 될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게 독서였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관을 바르게 세우게 된 게, 아이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권 책을 읽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라는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돼서 제가 되게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가 소진이 와서 일을 언제쯤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또 승진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변화를 많이 겪게 됐고요. 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약간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루 한 권 책을 이제 읽으면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연봉 1억을 벌었어요. 책 때문에. 두 번째 박수입니다. 네, 저는 정말 책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책 때문에 하게 돼서 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된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엄마들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억하는 독서, 그리고 읽고서 실천하는 독서를 하셔야지 삶의 변화가 와요. 왜냐면 제가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책을 한 100권 읽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다이어트 책 읽었으니까 이제 살이 빠질 거야, 이렇게 좀 오해를 하세요. 책을 100권, 500권, 1000권 읽는다고 삶이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책에서 뭘 배울까?
뭘 실천을 해볼까? 요게 되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한 권만 읽으셔도 되고 10권만 읽으셔도 되는데 꼭 읽고 나서 깨닫고 실천하는 독서를 하셔야지 삶의 변화가 되게 많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실천하는 독서 하시면 독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갱년기, 우울증, 삶에 뭔가 변화를 가지고 싶은 분들 1,000권의 법칙을 읽으시면 전한나 작가가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겼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또 어떤 책이든 간에 단 한 개라도 좋으니까 실천하는 모습을 가시면 연봉 땡땡만큼 이제 올라간다는 거. 네. 아니 뭐 이렇게 이용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책 읽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와요. 그런데 책 읽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렇죠. 나온다는 나옵니다. 사실. 네. 예. 그렇죠. 저자 인쇄도 나와요. 제가 정말 책을 읽으면서 저희 남편 코를 되게 납작하게 몇 번 오, 해주게 됐어요. 네. 아, 저희 코. 남편도 지금 하신 말씀처럼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책을 왜 읽냐. 저는 또 책을 사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책 사서 봐야죠. 네, 책 사서 오는 택배 올 때마다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책을 왜 또 사서 보냐. 근처에 도서관도 있는데 막 약간 아깝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계속 읽다가 정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게 되니까 남편이 열심히 읽으라고 서포트를 해주고요. 또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남편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이들을 그렇게 책을 읽혀요, 남편이.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가족의 삶이 달라지네. 책을 다 많이 이제 읽게 되고 남편도 책을 읽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를 네. 진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사서 봐야 되냐, 도서관 가서 읽히냐면, 물론 도서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이 좀 읽고 싶은 책인지를 보는 용도로 좀 활용하시고, 책을 직접 사서 읽으면,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현관펜으로 밑줄을 그을 수 있어요. 내 마음. 내 책이 되죠. 맞아요. 내가 끊는 흔적마다 내가 가는 길, 이것도 실천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만 한번 또 축약으로 필서를 하면, 이거 2차 행동이 돼서 이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되면 행동으로, 육체적인 맞아요. 행동으로 가잖아. 네. 그럼 이제 네.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거죠. 와. 그래서 저는 책을 사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 사실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이제 1000권 이상 독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네. 이게 연결이 네, 돼서 네. 책을 맞아요. 읽게 되는데 네. 어떻게 연결이 되셨는지 그리고 네. 어떤 책으로 계속 연결해서 책을 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전 처음에는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되게 힘들었던 게 자녀 육아하는 거 너무 힘들고 또 제가 그때 고부 갈등이라 남편이랑 갈등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쪽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그 분야 책을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읽는 거를 보통 주제 독서라고 하거든요. 자녀 육아서 전체 다 읽기. 네. 고부 갈등 책 다 읽기.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 다 읽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0권 정도를 읽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읽고 나니까 이제 좀 다른 분야 책을 읽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만나면 그 책 안에 작가들이 읽고 인용하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다 적어놨다가 계속 릴레이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 한 권을 만나면 그 책 때문에 새로 만나는 책이 30권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권까지는 내가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네. 또 30책 읽다가 또 어떤 되게 좋은 책을 만나면 목록을 또 따랐어요. 그럼 저는 사실 항상 책이 한 100권 정도 이상은 저한테 읽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초보이신 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책 그 읽는 방법은 주변에 이제 독서 모임이나 이런데 홈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블로그나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서요. 거기서 어떤 책을 주제 독서로 선정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따라 읽기를 하면 보통 책 많이 읽은 전문가분들, 리더분들이 읽고서 괜찮은 책을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따르게 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은 약간 홍보나 이렇게도 사실은 되는데 독서 모임의 지정 도서는 홍보 같은 것보다는 정말 리더가 독서 모임을 위해서 선정한 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 저는 이렇게 쭉 적어놨다가 그 모임은 못 가더라도 그 책은 내가 읽어본다. 그런 방법으로 찾고 있어요. 와, 야, 진짜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에 제가 공감하는 게 이번에 제가 쓴 책에도 사실은 네. 네, 전한나 작가님의 책 제목 또뭐 남인숙 작가님 책 제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 늘려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저자가 넣는데 맞아요. 그것만 네. 골라서 연속으로 봐도 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진짜 와닿는. 맞아요. 제가 도반자님 책 봤더니 그렇게 책이 많이 안 나오고 한 5권 정도 네.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책 전 적어놨다가 맞아요. 따라 읽게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책을 홍보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좋아서 네. 보내드리는 마음이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 책 내용을 제가 뺏겨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네. 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궁금한데 네. 이제 1만 권의 이제 법칙이 될 만큼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읽고 계시고 네. 그 책들 다 어떻게 하세요? 집에 보관을 하세요? 아니면 저 그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네. 제가 작년에 책을 37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루 한 권보다 좀 더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0권 정도는 제가 구입을 하거나 선물을 받거나 이런 책들이고, 나머지 책들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리는 책도 있고요. 또 뭐 주변에 학교라든가 제가 일하는 직장에도 직원들 읽으라고 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사서 읽고 반 정도는 주변에 빌려 읽거나 선물 받아서 읽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사 갈 때 네, 되게 이사 갈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남들은 집값 오를 거 보시고 이렇게 와, 하는데 그쵸. 저는 도서관이 있는가를 꼭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한 곳하고 또 저희 회사 근처에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 회원 가입을 해갖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사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밑줄 치고 싶어서. 네. 내 책을 만들고 싶은데 도서관 책은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은 사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책이 점점 집에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같은 책을 또 샀다. 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책을 샀는데 못 읽은 책은 책장에 안 꽂아요. 책장에 안 꽂고 책 있는 제 책상 위에다가 쌓아놔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읽어야지만 책장에 꽂힐 수가 있고요. 책장에 꽂을 때는 저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책을 분류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류책끼리 꽂아놓고요. 네. 철학끼리 꽂고 종교책끼리 꽂고 자녀 교육서끼리 꽂고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제가 집에 있는 책이 한눈에 딱 보여요. 같은 책을 또 사는 실수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책이 한 2,000권이 있는데요. 어른 책이 한 1,000권 있고요. 애들 책이 한 1,000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은 제가 읽고 나서 계속 읽은 책을 놔두고, 안 읽은 책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포장해갖고, 그 필리핀에 이제 코피뉴라고 한국인 혼혈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이웃님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가 내년에도 계속 같이 갈 책, 이제는 헤어질 책 이렇게 분류를 해갖고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작가님 있어요. 팬들은 작가님의 손때가 묻은 책을 또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되게 죄송한 게 새 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밑줄 쳤던 책 막 이런 거 드리는데도 좋죠. 좋다고 하셔가지고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어디에 줄을 그렇죠. 그리셨을까? 그렇죠.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밑줄을 어디 붙는지 궁금해서 책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래서 트렌드가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자마자 중요 포인트에 밑줄 떠서 맞아요. 그래서 저 그런 책 되게 싫어해요. 맞죠. 내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꼬여 있어. 저 그거 너무 싫어요.
근데 워낙 책을 깊이 못 보시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맞아요. 모욕지 책으로 맞아요. 그거라도 읽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거라도 꼭 읽어봐 주세요. 밑줄까지 꾸었죠. 너무 지나친 친절. 이제 우리 책 읽는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시 분명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는 암기가 아니라 읽고 음미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1,000권의 독서법 전한난 작가님이 1만 권의 독서법으로 많이 또 책이 계속 나오셔서 네 독서가 더 풍부해지면 네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고 이야기 듣고 또 다음에 조만간 또 올해 새 책이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그때 제가 또 조심스럽게 섭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 저도 전한나 작가님은 늘 말씀만 듣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저에게도 너무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오늘 정말 잘 왔다 싶어요. 방송 잘하고 오셨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데이미는 전한난 작가님의 인사를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네. 되게 오래간만에 또 다시 뵈니까 더 반갑고,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굉장히 개인적인 계기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책 덕분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고, 또 책 읽으신 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돕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혼자 읽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 블로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돕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얼굴이 큰 바이오 아니, 앞에서 다음엔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잘 계시고요. 네.